일단 지난해 1월 15일,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 1년하고 하루 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이렇게 됐네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저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체포가 되고 나서 언론에 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보시죠.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뭔가 공식적인 방송용 카메라로 딱 태극기 앞에서 찍은 게 아니라 뭔가 급하게 촬영한 듯한 그런 3분짜리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있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불법 영장을 들고 경호구역인 관저에 들어와서 집행하려 했다. 다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 재판부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 30일에 공수처가 이른바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그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차 체포영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체포영장, 또 체포 집행 이후에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단계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고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것을 부정해 왔는데 오늘 선고된 판결로서 법원의 본안 판결 중에서는 최초로 이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많은 비판을 직면하면서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있다. 라고 법률에 근거한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선동이 있어 왔고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 1월 19일에 서부지법 난입사태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2번 다시 없어야 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로서 결국 그 당시에 법원에 침입한 분들도 사회적 선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그 법원에 난입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인생이 굴절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상당수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적법한 수사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이니만큼 이제라도 본인의 어떤 그 책무를 좀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의원이 말한 것처럼 영장 발부도 뭐 서부지법도 관할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가 나를 체포하는 것도 다 불법이었다라고 그 작년 1월의 상황을 주장했잖아요.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하게 그게 반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 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적법했다라는 것이 오늘 법원의 법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 그 논리 전개 흐름이 매우 명쾌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어 있어서 왜 이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피고인 측의 방어 전략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그 불법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만 주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 전략을 쓰지 못했고 거기에 어떤 정치 선동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이 변호인들이 내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뭔가 이것에 대한
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이 윤석열 피고인 측의 재판 이 방어 전략이 예.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어 전략의 근간에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